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70 가깝게 된 두 노인네 부부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낯선 이제 식당에 주차장에 있는 그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젊은 부부도 옆에 있었고 그런데 이 부인이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컵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팍 깨졌어요. 그냥 깜짝 놀랬죠, 놀래기는. 근데 그 젊은 남자가, 야, 이 노땅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냄새나는 노땅들이 와가지고, 컵이나 깨뜨리고 말이야, 그 집구석이나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참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용히 말했는데도 또 한마디 더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러니 나가더니 이 젊은 부부가 밖으로 나가서 차를 백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기 위해서 백을 하다가 그만 그 차를 한 대 들이받았어요, 뒤로. 그게 엄청나게 비싼 벤츠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가 워낙 크게 꽝 하고 나니까 이제 벤츠 주인이 나와서 봤는데 바로 그 늙은 노인네 부부가 타고 온 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이 보험 처리를 했는데 이게 최소 금액이 나와도 워낙 비싼 차이기 때문에 그 약간 구부러진 거를 피기 위해서도 2,500만 원이 나옵니다. 당신이 아까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용인하고 보험 처리 안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그걸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울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도끼가 있는데, 큰 도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려의 힘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을 쓴 그 일본의 그 유명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워낙 수완도 좋고 뭔가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걸 했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트럭으로 물건을 갖다 올 정도로 잘 된 거예요. 목수도 좋고 그런데 신기하게 양쪽 옆에 있는 가게, 비슷한 가게에 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너무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야코는 마음이 너무나 고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보, 우리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가게를 반으로 줄입시다. 반으로 줄이고 또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저 옆에 가게로 좀 가세요. 이쪽 옆에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권해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빈 시간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죠. 우리나라까지도 유명했었잖아요. 그게 뭐 극화도 되고 영화도 만들어주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가게를 해서 번 돈보다 수백 배를, 수천 배를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은 자기한테 다시 그런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왕 포드를 아시죠? 이 포드가 이제 회사에서 돌아오면 퇴근하고 나서도 그 낡은 공장에서 계속 차 밑에 들어가서 차를 고치고 다시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부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답니다. 항상 나와서 여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불도 비춰주고 옆에서 계속 응원의 격려의 말을 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자동차 왕이 됐을 정도로 포드가 성공했을 때 포드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부인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마누라랑 다시 결혼할 것입니다. 저렇게 응원과 격려를 하는 남편이라면, 정말 그런 따뜻한 말을 하는 부인이라면 어찌 누군들
힘을 못 쓰겠습니까? 제가 성공한 것은 다 아내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말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열 몇 살짜리 소년이 갑자기 약국에서 뭔가를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약국 아줌마가 그냥 혼을 내면서 매를 때리면서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너 왜 또 이거 훔쳤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약 좀 갖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모르고 이제 어머니 약을 훔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보던 옆집 식당 사장님이 나와서 보더니까 딱하잖아요. 보니까 애는 착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약값을 대신 대주고, 또 딸이 그 비슷한 나이의 딸도 있었어요. 그 식당에. 그 딸을 보고, 야, 집에 가서 그 뜨끈뜨끈한 국을 하나 좀 포장으로 해서 좀 보내와라. 해가지고 그거하고 약하고 탁 양봉지하고 들려서 애를 돌려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후에 식당 아저씨가,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병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됐어요. 치료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나고 2,5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식당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산서를 딱 보니까 0이라고 써 있는 거야. 청구 금액 0. 그러면서 그 밑에 쪽지가 하나 있어요. 당신이 옛날에 이 금액은, 이 돈의 금액 2,500만 원이라는 돈은 30년 전에 이미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돈을 안 받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는 이런 쪽지를 딱 보는 순간에 그 30년 전에 그 어머니 약을 훔치다가 걸린 그 어린 소년이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그 식당 아저씨가 자기 편을 들어주고 그 국을 따끈따끈한 국하고 밥을 주고 약봉지를 줬던 그 식당 주인의 2,500만 원을 갚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 사는 것은 정말 서로 돕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이 글을 보고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이 내용을 보고. 미 해병대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정말 전투력이 대단하다고 소문났는데, 어떤 장군이 해병대 고관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미국 해병대가 이렇게 강한 군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밥을 제일 늦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쫄병이 밥을 매일 먼저 먹고 선임 순으로 먹고 장교나 또 선임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배려심 때문에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헌신적으로 전투를 하게 되고 서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바람에 막강한 전투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갚을 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어서 찾아갔어요, 은행에. 그랬더니 지금 전쟁 나가지고 막 후퇴하고 막 이런 판에 뭐 얼마를 꿔줬는지 뭐 이런 것도 계산이 남지도 않고 그거 먹고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져와서 괜찮습니다. 저한테 영수증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하나 써주시오. 그래서 그 은행원이 그걸 받고
인감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영수증을 딱 끊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피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이제 고기 파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는 전쟁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원양어선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그 은행에 가서 뭐 좀 이렇게 돈을 빌려러 왔다. 내가 많은 돈을 빌렸겠죠. 원양어선 살려면 원양어선이 꽤 비싸잖아요. 그래서 살라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저 대출을 좀 내야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저 담보도 없이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은행 이자를 그 돈을 갚고 영수증이 있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 영수증을 딱 꺼내놓으면서 내가 이런 거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걸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은행원이. 그때 당시에 완전히 은행계에서는 전쟁이 났는데도 안 갚아도 되는 돈을 갚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본인은 몰랐지만 은행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서 다 후퇴해서 가는 마당에까지 와서 이 돈을 갚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대단히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유명해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그 사람을 데리고 또 은행장한테 가서 인사 소개를 시켜주면서 은행장은 당신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전쟁이 났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돈을 갚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안 빌려주겠습니까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원양어선을 사고 또 그게 또 잘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큰 회사 회장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인간 사회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우와 두루미의 이솝 이화를 이솝의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솝의 우화. 거기 보면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서 먹는데 자기 접시에다가 먹으니까 두루미는 주둥이가 길쭉하니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두루미가 또 여우를 초대했을 때는 또 이번에 긴 주둥이 있는 거니까 여우가 그걸 먹을 수 없고 두루미 혼자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이고 기도고 어떤 명상이고 이런 것들 참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와 내가 나와 너가 없는 그런 하나된 생각을 가지고 공동으로 다 좋아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좋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불교 수행을 하는데 채식을 한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게 되면 많은 인연이 끊어져요. 고기만 안 먹어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기를 먹는데 자기 혼자 고기를 안 먹으니까 남편하고도 멀어질 수가 없고 고기를 안 해줘. 그러면서 매일 싸움하게 되고 또 연불 수행한다고 또 어디 가서 단체 법회하는데 늘 참가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여자가 참아도 될 수 있었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에이 저럴 바에야 내가 아주 완전히 이혼하고 깨끗하게 내가 아주 완벽한 수행을 해가지고 얼른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혼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완전히 미친년이라는 소리 듣고 시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당장 애가 둘인데 그 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집의 시부모가 그 애를 키우는 거예요. 엄청 진짜 고생하면서. 그러지 남편은 졸지에 호래비가 된 겁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보살은 계속 연부를 하겠다고 정말 뭐 당장 될 것 같이 느껴졌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면서 지금은 참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뭐든지 남을 배려하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제가 수행자답게 제가에서도 수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제가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좋고 또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어떤 큰 대기업의 사장이 3명의 다 서류 심사에 가서 올라온 3사람이 아주 뛰어난 3사람을 이제 면접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기업에 많이 다니면서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평범한 대학을 나온 그냥 보통 대학교 졸업생이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그 사장이 모든 의자를 다 치우고 의자 하나만 놓고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명문대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공손하게 인사하니까 뭐 여러 몇 가지 물어보다 아예 앉으시죠 하는 거야. 근데 의자도 없이 앉으시오 그러는 거야. 근데 바깥에 복도 바깥에는 의자를 몇 개를 놔뒀어요. 이 사무실 안에는 없지만, 면접실 안에는 없지만. 그랬더니 아니 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앉습니까 하고 자꾸 반문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또 몇 가지 물어보다가 앉으시죠. 그러니까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게 더 편한 사람입니다. 버릇이 돼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아주 아부성 발언을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마디 얘기하고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평범한 대학을 나온 보통 성적의 그 대학생이, 성실한 대학생이 들어왔는데 앉으시죠.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 저 요 바깥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갖고 들어와서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의자를 갖다 놓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여러분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면접에. 그 마지막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뭐 남의 눈치나 보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직접 조달해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인사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떤 여직원이 냉동회사의 직원이었는데요. 이제 냉동회사 이제 퇴근길에 이제 계속 점검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냉동고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냉동고 문이 탁 닫히면서 걸렸는데 이 문이 망가진 거였었어요. 그럼 나갈 수가 없잖아요. 냉동고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도들도들 떨면서 막 문을 두드리고 뭐 소리 지르고 아무리 해봐야 밖에 들리질 않잖아요. 퇴근 시간이니까 거의 다 가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막 울고 거의 몸이 얼어서 진짜 얼어가는 중인데 갑자기 햇빛이 확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경비원 아저씨가 들어와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경비원이 말하기를 35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인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항상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고 들어오고 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 아가씨가 퇴근 시간이 됐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는 게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 사람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메아리잖아요. 한 대로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찾아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디요 잘못됐나 해가지고 열어보다가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 한마디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셨나요? 감사하며 사는 버릇을 드리고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